글 쓴 사람과 실제 만난 사람이 너무 달랐던 느낌. 이게 그 사람이라고. 맞아. 겉만 보고 일단 DM 던지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또 내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SNS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전 많은데요. 아 그래요? 같이 오래 게임을 하다 보면 전우애가 쌓입니다. 아. 이 캐릭터 안에 있는 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게임에 인생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서 교류가 더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온라인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생각이. 공허함을 거부하고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충만자들의 가볍지만 꽉 찬 대화 충만자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스타 친구 어디부터가 진짜 친구인가. 이제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친구 사귀는 게 사실 굉장히 일상적이죠. 현실 세계 친구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많은 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는 SNS에서 만난 친구들과 실제 만나지 않고 그냥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경험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람 사귄 적 있다. DM은 아닌데 네. 식단을 공유하는 어플이 있어요. 잘 못하는 것 같으면은 막 찔러주기도 하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그분들이랑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식단을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모르시겠지만 식단 얘기 말고 딴 얘기도 해요? 그쵸. 이제? 일 얘기도 하고 뭐 각자 이성 친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럼 온라인 친구 맞네. 윤정님이라고 해요? 아니면 거기에서 쓰는 익명의 아이디를 익명의 아이디를 쓰죠. 뭐 대충 뭐 퇴사하고 이직하고 이런 얘기도 다 공유하고 근데 막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까지는 안 하고. 근데 저게 SNS 친구의 특징인 것 같아요. 딱 내가 누군지는 특정할 수 없다. 딱 내가 보여주는 만큼만.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만날 그 생각은 한 번도 다들 되게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짚고 가봅시다. 어쨌든 근데 왜 깊이 있는 신상 정보나 만남까지는 안 하는 걸까요? 날 오래된 친구들도 사실 점점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굳이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까지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볼 정도의 뭔가 득 본다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득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 정도 라이트한 거 정도가 득이고 딥한 거는 부담. 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요새 그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부담.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감정 소모가 좀 더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만나면 얘기도 해야 되고 뭔가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기 전에 저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SNS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전 많은데요. 아 그래요?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네, 하시잖아요.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게임에 한동안 미쳐 있었어가지고 저는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같이 게임하는 애들이랑 만나서 술도 먹고 같이 PC방 가기도 하고 뭐 우리 집에 한 일주일 와 있고 걔네 우와. 집에 일주일 가서 게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더 딥하네. 게임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상대해야 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오래 게임을 하다 보면 전우애가 쌓입니다. 그 내적 친밀감을 넘어서서 이 캐릭터 안에 있는 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번외 때문에 네, 더 너무 친해지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나 대신에 죽어주기도 그리고 하고 공동의 적을 계속 싹 상대해야 되니까 진짜 전우애네. 자꾸 우리끼리는 똘똘 뭉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합을 위해서 한번 만나야겠다. 만나자. 그 시작은 이제 목소리로 디스코드 같은 거에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궁금한 게 전우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관계의 결이 네. 일반적인 어떤 친구의 네. 결이랑 좀 네, 비슷해요? 다르긴 합니다. 좀 다르긴 네, 하죠. 다르죠. 약간 뭐 으쌰 이런 네. 분위기? 아니면 커뮤니티는요? 좀 다른 커뮤니티는 좀 위험해요. 만나기가. 왜요? 대화에서 네. 소통하는 게 아니라 글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어떤 사람일지가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리워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게 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속이기가 어려워요. 하다 보면 진심이 나오지. 게임 하다 보면 본성이 나오기 나와요. 왜냐면은 욕이 난무하고 막 그런 상황이 막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글은 좀 하여튼 그런 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한 번 어떻게 엮여서 갔는데 글 쓴 사람과 실제 만난 사람이 너무 달랐던 느낌. 맞아. 이게 그 사람이라고. 맞아. 그래서 글은 진짜 약간 정지해서 쓰니까 좀 그러니까 채팅이나 맞아. 그것도 게임은 맞아. 왜냐면 아까 그 말대로 하면 글도 1년 보다 보면 패턴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글은 그래서 정지했어서 약간 페르소나라고 하죠. 뭔가 맞아. 가상의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띄울 수 있는데 채팅은 이게 성질이 나오거든요. 맞아. 호연거님은 경험 그런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웃을 인님?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거를 후기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또 이웃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또 저한테 댓글 남겨주면 저도 고마워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이 사람이 뭔가 나랑 생활 반경이 비슷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뭐랄까 좀 기계적으로 이웃을 맺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 거는 종종
종종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와의 공통점이 좀 있으면은 그나마 좀 쉽게 좀 호감을 갖거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경험 없으시려나? 예, 좀 없을 만난 것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가능성이 높네요. 내가 주제를 준비했지만 인스타와 SNS만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세이클럽? 만나본 경험은 있네요. 우리 때는 다 있었어요. 어. 번개란 것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번개는 인스턴트하게 그거는 약간 좀 저는 그냥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마디 안 하고 어디 모이자 아니면 그냥 술 먹으려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막 한 몇 달 동안 채팅하던 사이 그럼 진짜 약간 친구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만나서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외적인 거 그때 남녀로 또 생각하면 맞아요. 결국은 외모적인 게 돼버려서 실망하거나 한쪽만 뭐 만족하거나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솔직히 채팅을 오래 했을 때는 어. 되게 친구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근데 이 얘기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괜찮겠어? 아니 저 고등학교 때 그게 반에서 유행이었어요. 그때 막 어플에 그 해외에 있는 아. 친구들이랑 펜팔하는 아. 그런 어플이 한번 유행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인도에 사는 친구랑 한번 그 친구랑 되게 오랫동안 오. 채팅을 했었단 말이에요. 약간 채팅이나 이런 일상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친구 확실히 예, 맞아요. 그건 되는 것 같아요. 일반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 같은 데라고 하면 그건 겁난다. 이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내적 친밀감 그리고 굳이 안 만나고 싶다. 그 다음에 전우회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정도로 아니 SNS로 만나도 되게 아니 온라인으로 만나도 되게 딥한 사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죠? 그러면 뭐가 다를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의 장단점, 현실 세계에서 만난 친구들의 장단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서 뭐가 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전 해볼까요? 듣다 보니까 완전 그냥 상반된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안 되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벼운 얘기 정도로 툭툭툭 하고 싶은데 더 딥하게 들어가는 그거가 싫을 때는 뭔가 친구 사이로 안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딥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게임 같은 뭐 본성을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인 거야. 뭐냐면 별 얘기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되게 딥한 거야. 맞아. 오히려 얼굴을 모르고 맞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 진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오늘 싸웠어.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현실에 있는 친구다. 나 오늘 반에서 만난 친구면 우리 부모님 싸웠다고 하면 내 평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오히려 위험해. 근데 그래서 완전 상반된 것 같아. 거꾸로 온라인에서 얕은 얘기만 했었는데 만나서 이제 딥한 얘기하면 싫은데 어디가 딥이냐 어디가 맞아요. 선이냐 그거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그 익명성이라는 게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맞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깊은 얘기도 정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고, 근데 익명성이니까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또 내 얘기를 네. 그런 생각도 또 반대로 드는 것 같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깊은 관계가 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얕은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온라인은 무슨 목적을 갖고 일단 소통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호불호로 먼저 접근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취향이-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 호불호로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 그룹이 결합이 되니까. 물론 이제 그냥 외모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진 보고 너무 제 타입이어서 님도 너무 계속 그 과거 생각. 아니 요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지배적이신데요 지금. 아이 젊은 문화를 모르는구나. 오히려 무슨 인스타 DM이 요즘에 다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인스타 보고 뭐 고양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거의 없고 인스타는 제 취향이라서 하고 200건 정도 뿌려놓죠. 근데 이제 취미를 교환하는 건 그거 아니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통하는 부분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일단 썰을 풀기는 맞아요. 좋고 그러면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또 형성이 맞아요.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친구 오프라인은 그게 아니라 그 취향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강제로 묶였다가 친구 된 거잖아요. 뭐 내 같은 네, 반 네. 친구, 네. 하필이면 군대 내무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게 되게 불편했던 게 짝꿍이랑 친해진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냥 옆자리인데 그 친해져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짝이랑 안 친하다 그러면 되게 사교성 없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난 그때도 이상했던 게 내 옆에 앉은 애가 내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 현실 세계는 이런 것처럼 이제 불편하지만 이어가야 되는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맞아요. 네. 있는 게 네. 또 단점이긴 그치, 하네요. 그치. 온라인은 사실 싫으면 그냥 끊으면 되죠. 당장 맞아요. 끊어내면 쉽게 끊을 수 있잖아요. 쉽게 네, 맺을 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안 만나는 걸 수도 있겠다. 아까 식단 관리 모임이 네. 얼굴을 까고
진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쵸. 그렇게 되면 약간 끊기가 좀 애매해지는. 네, 이제 좀 내적 친밀감이 너무 쌓였으니까 나가기가 좀 그렇고 친구를 살짝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또 있을 그게 수 이제 있겠네요. 공통 관심사가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통 관심사는 되게 네, 유용하네. 중요한 것 아까 같아요. 말한 대로 동창 만나면 관심사가 달라서 되게 대화가 빙빙 돌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맞아요. 공통 관심사인 연예인 뒷담화 얘기나 네. 추억팔이나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너 얼마 버냐? 그냥 그것도 공통 관심사니까. 네. 그거밖에 되게 없네, 얕을 진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측만증이 있잖아요. 척추 측만증이. 저기 커밍아웃을 갑자기 하면 그래서 나 처음 알았네. 하여튼 그 측만 뭐 측만 측만증인데. 채팅도 들어왔어. 환우에 있어요? 카페가 아,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측만 있는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멀쩡하신 분들한테 측만인데 어쩌고저쩌고 그치. 얘기해봤자 되게 싫은 소리고 듣기 싫잖아요. 그런 그치. 얘기. 아니면 근데 뭐 그냥 영혼 없이 들어주겠죠. 네, 근데 같이 그런 걸 막 공유하니까 이또 아픔을 공유하는 건 엄청난 위로가 이제 되기도 위로가 하고. 되고 서로. 아니 온라인 친구 그러게 되게 그러게요. 온라인에서 살고 있네. 친구만 오히려 정서 교류가 더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다. 그럼 오히려 현실 친구들에 비해서 그 내 마음을 나누는 빈도가 그쪽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 PD님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말한 것 중에 요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측만, 식단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더 딥하게 또 안 들어가. 그 카테고리로 만나잖아요.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시키기가 어려워요. 그건 또 단점이 있네. 내가 고양이로 만났는데 강아지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너무 뜬금없지. 확장시키기 어려워요. 그 세계를. 세계관이 딱 거기 한정되어 있는 그러겠다. 게임 만났을 때도 거의 게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게임 얘기하다가 이제 인생 얘기로 넘어가긴 합니다. 왜냐면 게임에 인생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복잡한 얘기를 제가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매체는 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딥으로 가느냐 아니냐. 맞아요. 그거는 상황별 뭐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호불호 취향으로 시작하니까 되게 딥으로 가기 좋겠네 했지만 또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확장되기 힘들거나 아니면 딱 그 주제에서 내적 친밀감만큼만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까 식단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정도. 아유 잘 드세요. 건강이 중요하죠. 거기서 끊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식단과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측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허리 얘기하고 건강하세요. 필라테스 좋아요. 요가 좋아요. 건강하게 맞아요. 사는 모습 너무 좋아요. 우리 미라클 모닝 해볼까요?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그러니까 매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딥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만자들 초창기에 연애 얘기를 하면서 1단계, 2단계 했던 거나 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원래 1단계가 외모적인 거고 아니면 그냥 스펙, 신상 2단계가 이제 되게 깊은 대화인데 온라인은 반대인 경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깊게 먼저 대화하다가 만나서 외모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딥한 거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SNS 친구를 하는 이유가 딱 그러니까 오히려 표상이신 게 딥하기 싫어서 바로 끊을 수도 있고 네네네. 실제로 만나기 싫고 만나서 감정 소모하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아까 채팅도 약간 좀 다르게 말하면 좀 구닥다릴 수 있는 게 DM으로도 그렇게까지 딥한 대화를 안 가고 그냥 적절한 대화를 하다가 싫으면 끊어내고 이러고 싶기가 좋아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딥 이론에 비교하면 어쨌든 깊게 친구 관계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아니다. 그것도 친구다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은 없죠. 근데 제가 왜 이 온라인 친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으로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좀 딥한 얘기들을 예전보다는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친구랑 뭘 나누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걸 많이 느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온라인 친구는 어쨌든 내가 관심 있고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뭐 딥한 다른 것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근데 그건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랑 또 어차피 공유 잘 안 하거든요. 이제는 점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뭐 가볍지만 내 일상적인 거라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정서 교류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사람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얘랑은 요 분야의 그쵸, 깊이, 그쵸. 얘는 요 분야의 깊이 네, 하면 네.
뭐 한 사람이랑 찐친은 아니지만 나의 감정적인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용도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나름 되게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 온라인 친구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누굴 만나더라도 어차피 한 사람이랑 모든 걸 다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분야를 나눠서 되게 계산적인. 네. 오히려 옛날 친구들이랑은 점점 더 연락을 많이 안 하게 되니까 내가 요즘에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냥 이런 온라인상 친구들은 이런 거 늘상 일상적인 걸 공유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딥한 관계는 필수적인데 네. 오히려 현실 친구들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쵸. 또 생각해보면 딥이라는 것도 꼭 주제 자체가 되게 딥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일상을 계속 공유하는 그 밀도 자체가 딥한 걸 수도 있는 그쵸. 건 거잖아요. 우리를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그 딥이 뭐냐를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딥은 우리가 항상 말한 것처럼 가치관과 호불호의 교환이에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 주제, 밥 친구, 술 친구는 너무 얕고 그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인정하고 하는 게 호불호 가치관의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거는 다들 딥으로 원한다. 그런데 그 딥에 수반되는 어떤 상처나 피곤함 그것과 조율을 좀 하는 것 같은. 계속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아까 제가 말한 젊은 친구들은 애초에 딥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딥을 원하긴 할 거예요. 원하긴 할 건데 딥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기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라면 주고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용은 하기 싫고 해소는 하고 싶으니까 온라인에서 요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수용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노동이라고 하고 그게 손해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멈춰버리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는 호구로는 아시잖아요. 뭐 하면 너 호구, 바보, 멍청이, 낭만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그게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온라인은 잘 받아주나요? 온라인은 수용 아니 일단 호불호로 만나잖아요. 좋은 걸로 말해서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친구로는 이제 네가 좋아하는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 얘기 꺼내보 내 주제 내 가치관 얘기 꺼내볼게 할 때 온라인에선 나 아니 안 듣고 싶은데 하고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친구는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분야별로 내 수많은 가치관 또는 수많은 호불호의 분야별로 애초에 수용하고 공감해줄 그쪽을 이렇게 쫙 나눠서 왜냐면 사귀는 같이 거지. 좋아한 건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현실 친구들은 싫지만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기꺼이 수용이 되면 진짜 찐한 친구가 되는 거지만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을 때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요즘 받았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거를 깊은 얘기를 쏟아낼 때는 내가 진심으로 쏟아낼 거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깊은 얘기를 쏟아냈어. 근데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고 별로 여기에 별로 난 관심도 없어. 그렇지만 손가락으로 관심 좋아요. 있는 그쵸. 척은 네. 충분히 하고 그게 상대방한테는 아 얘도 공감해 주는구나로 그 비치니까 훨씬 그 관계는 쉬운 것 같아. 내 감정은 배설을 하고 남의 거는 그냥 적당히 해주면 뭐 그냥 이어지고. 그런 면에서 그게 또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무리 받아준다고 하지만 뭔가 계속 찜찜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막 얘기를 했어. 그리고 심지어 가치관도 같은데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실제로 이 사람은 이거죠. 그냥 밥 먹으면서 그래. 좋아요. 슬퍼요. 근데 온라인이면 어쨌든 그런 게 뭔가 싸한 게 가끔은 지나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진짜 100% 수용의 기분은 아니지만 근데 이것도 꼰대 같은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편리상. 내 마음속에 있는 10가지의 호불호를 갖다 놓고 애초에 그 주제에다만 해당하는 걸 하면 수용받고 수용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물론 약간 온라인에 찜찜함은 있지만 근데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가면 진짜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알았어. 너 이렇게 영혼이 없냐? 이러면서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요구받는 사람은 감정 소모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안 만나고 이런 게 맞아요. 있는데 다시 온라인에서 제가 나를 진짜 수용하고 있구나를 눈치만 못 챈다면 그럼 이게 온라인이 편할 수 있다. 그럼 관계가 되게 잘 유지되는 것 같잖아요. 좀 계속 환상을 그 느낄 수 왜 있지. 온라인상에서. 환상을 근데 단점은 하나 있어요. 아까 안 돼. 그러려면 진짜 15인의 친구가 15인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저도 냉정하게 시간 효율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힘든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신비감이 하나 없는 거야. 뭐냐면
진짜로 사랑 우정은 논리적으로나 평소에 그죠. 내가 아닌데도 받아들여주는 게 그렇죠. 그때 그 큰 감동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모태 불교와 모태 기독교 친구가 됐을 때 예시예요. 그때 그 신비감이 더 큰 친구라고 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나는 평생 불교인데 이상하게 기독교 가는 네가 이상하게 좋다? 그냥 좋다가 아니죠. 나도 절대로 너 따라서 개종은 안 할 건데 이상하게 박수 쳐주게 된다. 근데 나도 그래. 나는 진짜 불교가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 평생에 절에 가는 일은 없을 건데 박수 쳐준다. 근데 이때가 진짜 뭔가 사람이 진짜로 내가 인정받았구나 이런 기분인데 아까 말한 그 온라인에서 같은 애초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약간 그런 극적인 게 약하죠. 그래서 그쵸. 다시 저는 아예 온라인 그건 다 가식이야 이건 아닌데 나도 나름 딥하네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서 15인의 그 모임을 해놓은 거 좋을 것 같아. 근데 시간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풀 맞아요. 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한 90%까지 100번 양보해서 네. 저는 오늘 듣기 전까지는 에이 그건 그냥 아니다. 50도 안 돼 이랬는데 많이 잡으면 90% 딥인데 그 마지막 10% 딥. 이게 그죠? 꼭 정서 교류가 언어적인 거 말고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게 것들이 많지. 또 되게 네, 크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어쨌든 배제하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온라인상은. 근데 요새 MZ들도 이해되네요. 거꾸로 말하면 근데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수용 못 받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 그게 상처인 상처가 거야. 크죠. 아니면 이제 나도 해줘야 되니까 되게 상처인 거야. 난 수용이 안 돼. 하고 도저히. 싶진 근데 않고. 막 그렇게 해줘야 돼. 어. 아 뭔지 알겠다. 저는 그 비언어적인 그 상처받은 거의 대표적인 게 핸드폰에 인스타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친구랑 대화 나누고 있는데 자꾸 맞아.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얘기하다가 댓글 달렸어 잠깐만 이러면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상처를 받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 카페 가도 다 앞에 마주보고 있어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더 안 만나고 싶지 않을까. 좀 그런 맞아.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빠.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시간에 온전히 나한테 집중한다라는 느낌을 못 서로한테 받으니까. 집중한다고 느낌이 안 들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요새 찐친들은 그게 유행이래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핸드폰 놓고 얘기하자. 오. 그냥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의 눈을 안 들여본다고 하죠. 음. 부담되는 거야. 눈을 바라보기가. 하여튼 이 모든 거의 근원은 그거네요. 어쨌든 깊은 수용 이걸 모두가 원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깊은 수용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상처 또는 내가 해줘야 된다는 부담 그걸 살짝 피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라서 옛날에 온라인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큰 상처와 부담들이 계속 교환됐죠. 그죠. 계속 상처받고 계속 부담되고 상처와 부담이 큰 만큼 그 온전한 수용은 아까 말한 심지어 취미가 다른데도 호불호와 가치관이 다른데도 하는 수용은 정말로 인생의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거꾸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는 하는 문화인데 어쨌든 아까 말한 풀 딥 그게 엄청난 만족감인데 온라인은 풀 딥까지는 주지 못한다. 근데 풀 딥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리스크는 또 이해한다. 그래서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고민인 것 같다. 근데 이거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 풀 딥이란 것도 아예 경험을 못했거나 너무 이 세계에만 있다 보니까 저건 없어. 저건 꼰대끼리 얘기야. 충분히 이 온라인상은 충분한데 냉정하게 이 말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잘해야 그건 90점이고 100점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그 10점을 얻기 위해서 잃는 것도 많죠. 맞다. 근데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부정할 수 없다. 이건 100점이고 이거는 최고의 맛이고 최고의 극락의 쾌락인 건 맞다. 본인이 뭘 선택할 거냐의 싸움. 아니면 저는 만약에 되게 두리뭉술하게 한다 그러면 그 밸런싱을 잡으면서 상처받기 너무 힘든 주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70점만 맛보고 한번 아니면 그 중에서 누가 한 명이 걸린다 그러면 리스크를 안고 그걸 리스크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그걸 리스크고 상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거야 그냥. 그러니까 트라이를 해봤는데 날 안 봐. 내 말을 수용 안 해. 그때 상처라고 되는 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냐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김 PD님 나 기독교 믿는데 불교 신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전 싫은데요. 그랬을 때 상처가 아니라 기독교가 싫은데요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맞아. 내가 싫다라고 맞아. 듣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이제 사고가 확장되는 것도 있고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뭐 나를 그냥 공감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수용받고 싶은 거죠. 공감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온라인 매체를 찾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 본인 활용- 입장에선 수용 받았다 생각하니까 대신 그래봤자 7, 80점이다. 네, 그래서 뭔가 딥하지 싸함, 않을 수밖에 뭔가 없다라는. 싸함 그건 20점이다. 아까 거꾸로 옛날에 그 온라인 채팅도 진짜로 거기선 거꾸로 딥으로 시작하거든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만났더니 아닐 거야. 아까 말한 그 온라인에 한 게 실제로 만나는 외모 실망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만나서 눈빛을 봤더니 얘는 온라인과 너무 다르다. 나를 그때 다 받아주는 것 같더니 막상 만났더니 핸드폰 보고 오면서 맞아 나는 되게 공감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탁달 얘기인데 딥은 오프라인 만남에서 아까 맞아요. 비언어적인 거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 온라인 시대지만 오프라인 만남은 중요하다는 게 꼰대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네. 논리적으로 보면 좋은 얘기. 그 비언어적인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눈을 보면 알아. 맞아요. 진짜 나를 받아주는지 아닌지. 맞아요. 그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맞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만 대화를 하면 나의 취향이랑 가치관이랑 안 맞다. 그러면 싫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 비언어적으로 뭔가 이 아이의 그런 감정과 이게 느껴지면 다른 얘기지만 듣고 싶은 마음이 네. 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감성으로 이게 이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긴 그렇네. 네. 반대도 있네. 내가 김 PD님을 온라인에서 만났어. 측만 얘기하면 난 바로 끊어버릴 거야. 근데 김 PD님이라면 나는 되게 좋게 생각하니까 측만 얘기를 되게 그렇죠. 약간 들어보고 싶더라고. 친구니까 걱정하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언양을 아까 비언어적 소통의 그게 네. 있죠. 이게 실제 만나고 스킨십을 하고 그러니까 뭐 맞아요. 물리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 느껴지는 감정과 네. 이 분명히 몸속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네. 실제로 만났을 때. 또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막 네. 그 이성 이런 것만 네. 아니라 네, 맞아요. 우정, 사랑은 신비하게 복합적이죠. 그럼요. 그런 호르몬과 뭐가 등이 변하면서 왜 내가 제 얘기는 들어주고 싶지? 거꾸로 반대도 있어.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듣기가 싫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풀 딥의 마지막 단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창 시절 친구가 짝꿍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친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의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이 비언어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건 모르겠고 일단 감정적인 그런 유대감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만약에 그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니까 얘는 딴 얘기 해도 그래 얘 그 우리가 맥락을 아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커왔는지 맥락을 아니까 그래 너가 이런 생각하는 거 이해해 준다. 이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관계를 학창 시절에 잘 안 맺나? 엄마가 전화해서 짝꿍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걔 안 좋아하니까 바꿔주세요. 서팀장님 말도 맞는 게 그 비언어적인 건 어떤 사람은 신비롭게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첫인상에서 되게 재수 없었는데 오래 맞아요. 그런 거 말고 막 익숙해져서 정 이런 거 말고 오래 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게 사랑과 우정의 흔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쉽다. 요새는 한 일주일 딱 앉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그럼 또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면 신비감이 떨어지는 그러네.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바꾼다는 건 그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외모 취향으로 아니면 그냥 짧은 취향으로 만나는 거라. 너무 딱 나한테 득될 것 같은 친구들만 먼저 가까워지고. 근데 물론 다시 반대로 비슷한 취향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건 또 얕은 건 아니고 그게 오히려 근데 다시 깊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건 인정해야죠 당연히. 깊어지는 가는 길의 속도는 그게 제일 빨라요. 맞아요, 맞아요. 빠르지만 거기서 정점을 못 찍는 거지. 맞아요. 정점을 찍으려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얼굴을 맞대고. 나는 결론이 났네. 그럼 우리 현대 문명과 이 모든 걸 조합해 봅시다. 네. 아까 말 잘했어요 우리. 그냥 온라인으로 합시다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무조건. 말한 대로 맞아. 그 중에 몇 명은 얘는 만나봐야겠다. 만납시다. 오. 대신 그리고 상처받지 말자. 이런 완벽한 거 아니야? 맞아. 온라인으로 시작,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마무리. 그리고 그거 완벽한데? 빠르니까 아니야? 다음. 그렇지. 동시에 여러 방 파도 상관없고. 아까 말한 15명. 그러면 해도 오늘의 사귀나 보다. 오늘의 주제 SNS 친구 나쁘지 않다. 다만 그렇게들 사귀나 보다. 아니 왜냐면 DM으로 요즘에 되게 많이 맞아요. 만나고 맞아요. 사귀잖아요. DM으로 1차 서류를 보고 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만나서 보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만나 사귀려면 궁극의 연인이 되려면 풀 딥은 어차피 확인해야 맞아. 돼요. 네, 확인해야 되니까. 좋다. 그러면 SNS 친구로 시작하되 오프라인 친구로 끝을 맺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별로면 그냥 온라인에서부터 차단해버리면 뭐 그래도 되고. 사실 아니 문제될 우리 것도 없고. 온라인으로만 지내. 너랑은 그래도 풀 되고. 디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취미 얘기할 때 좋았어. 근데 되돌아가기 힘들겠죠. 그게 이제 너무 괜찮죠. 오래 끌면 안 되겠다. 이렇게 네. 1년 동안 그 관계가 아까워서라도 이렇게 맞아요. 현실로 못 만나고 그런 게 있겠다. 그렇게 오래 만난 사람들은 다 재고 있기 때문에 만나도 잘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잰다는 게 뭘? 나갈까 말까 잰 아, 그 순간 네. 득실을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친구 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그쵸. 봐요. 그것도 마음이 맞아요. 맞아. 그것도 맞아. 던져봤을 때 쌍방이어야 되니까. 맞아요. 아까 좋은 얘기 하신 게 오늘 답을 다 가지고 계셔 마스크맨이. SNS 친구를 하다가 그 중에 정말 느낌이 오는 애. 그건 내가 수용해 줄 것 같은 애. 그리고 미끼를 던지란 말은 뭐냐면 딱 했더니 걔도 수용해 줄 것 같으면 만나자고 하겠지 흔쾌히. 근데 걔는 계속 안 만나자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일단 1차 아 얘는 나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없구나. 얘가 약간, 그거는 내향 외향이 아니에요. 친해지면 그렇지. 보고 싶은 게 사람의 그렇지. 도리 본능이지 그거. 본능이 DNA 레벨에 본능이야, 각인되어 그것은. 있어요 이거는. 약간 그쪽 전문가 친구가 설레 월드 설레. 친해지면 보고 싶은 게 너무 설레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리온거님 지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랑 디우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온라인 자체가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보다는 그 앞에 뭔가 내가 나의 이미지를 신경 써 이런 어떤 포장지가 필요 없이 그냥 맞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그 마스크맨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단계로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완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딥해질 수 있다. 맞아요. 바로. 그래서 그 익명성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선 깨지잖아요.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건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거긴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익명으로 나와의 친밀감, 내적 친밀감 쌓였지만 이거를 이제 까도 이게 진짜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보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걸 깠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되면은 그게 이제 진짜 찐 친으로 가는. 그 복권이에요 복권. 네, 긁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나가 만나서 긁어야 된다니까요. 맞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안 긁고 그냥 온라인 넣으면 복권이다, 복권 그 진짜.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비교가. 모른다니까요. 영어 대잔치인데 진짜. 맞네. 비유가 제가 찰떡이다. 친구가 없어서 친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복권 되게 좋다. 복권 긁지 나 않는 만나서 복권은 긁어야 그게 당첨인지 아닌지 알지. 당첨이 봤어. 그럼 너무 기분이. 그렇지. 그거 안 됐다고 해서 그거 좋은 얘기. 내 잘못은 아니잖아. 맞아. 그렇지. 그러네. 복권 안 됐다고 막 자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되려면 애초에 내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때 진실되게 해야겠네요. 내가 그 친구 관계를 깊어질 때 약간 구라를 좀 많이 쳤어.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구라를 쳤으면 실제로 만났을 때 저 새끼 뭐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맞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안 만나고 싶지 않을까? 제가 구라를 많이 쳐놨으면. 그러면은 만나자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서로 거죠. 그러네. 복권이어야 되는 것 같아. 일단 복권이 될 만한 대화를 하자. 그거 완전히 좋은데요. 일단 1번 외모만 보고 만나자. 아 그럼 뒤가 너무 길어. 그거 바보들. 그러니까 2번 충분히 딥한 얘기를 하자. 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3번 정점은 만나서 찍자. 근데 그걸 그냥 복권 긁으러 나간다. 되면 대박.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만나자는 것 자체가 그 정도 딥한 얘기를 하는 상태면 반은 긁은 거예요. 반응 좋다. 마지막 번호 확인하라고 그런다. 번호 확인하러. 진짜 저러니까 나도 온라인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생각이. 근데 대표님도 그 저희 디스코드에서 되게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약간 친밀감과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단 두 가지인데 진짜 느껴져요. 특히나 여기는 호불호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을 엄청 인생관을 그러니까요. 공유한 사람들이라 그냥 내적 친밀감을 넘어서 되게 그게 느껴지죠.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좀 특수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원오브 댐이었으면 친구를 사귀었을 것 같아요. 사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하여튼 오늘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은 게 일단은 크게 보면 매체는 안 중요하구나. 그냥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어느 매체는 안 돼. 이건 되게 왜 꼰대 같다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매체는 안 중요하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본질. 그냥 풀 디비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실용적인 걸로 좀 갔을 때는 아까 말한 로얄 코스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하자. 대신 온라인도 뭐냐? 너무 단순한 인스턴트식의 그건 안 되고 그냥 팔로우 했어 끝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 딥한 그걸로 들어가긴 해야 된다. 그 딥이 다시 한번 뭐냐면 가치관 호불호에 대한 서로 수용. 근데 마지막 관점은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여전히 오프라인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90 온라인 마지막 10을 오프라인. 근데 복잡하면 하여튼 매체를 떠나서 풀 딥.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의 모든 가치관을 보여주고 서로 수용하는 그거는 지향하자. 그리고 지금 듣다 보니까 모든 현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풀 딥을 막 했다가 상처받을까봐 물러났다가 온라인으로 살짝 그것만 취했다가
또 뭔가 부족해서 아쉬워했다가 하지만 오프라인 만났다가 상처받았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갔다 계속 이 방황을 하는 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또 애처로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떻게 보면 또 악순환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늪이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그냥 좋은 표현. 내가 그 사람의 복권이 아니었던 거고 또는 그 사람이 내 복권이 아니었던 뿐이지 복권이 당첨 안 됐다고 자기 손을 탓하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열이 없다는 것만 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용기 있게 그게 맞다면 난 그냥 오프라인으로 할래요. 이런 사람 생길 거고 그게 맞다면 난 온라인에서 용기를 내서 만나볼래요. 아니면 그게 맞다면 저는 온라인에서도 끝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서 상처나 감정 소모라고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을 때 그런 소모가 되게 심하다고 생각했다가 오늘 정립이 되니까 이제 만나요. 대신에 아무 기대도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냥 계속 추억팔이 얘기하다 오는 거야. 물론 되게 시간 아깝고 공허하지만 가끔 사람은 그렇죠. 그런 시간도 그런 필요할 재미도 때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딱 대신 그 시간도 정해놔. 절대 3시간 넘지 않겠다. 좋다. SNS 친구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찜찜한 게 그러면 어쨌든 현행 SNS로도 딥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현행 SNS의 기본 구조가 그렇죠. 그렇게 딥한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죠. 딥한 대화를 하려면 되게 긴 채팅 이게 원활해야 되고 뭔가 상대방의 외적인 거 그래도 이런 게 좀 이렇게 숨겨지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SNS가 사실 사람들이 잘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을 텐데 그런 어마어마한 SNS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라이프 코드에서 만들고 있는 게 있죠. 되게 딥하게 대화할 수밖에 없는 서로 그걸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SNS는 그냥 진짜 겉모습으로 아까 이제 계속 얘기는 했지만 진짜 겉만 보고 일단 DM 던지고 거기서 이제 다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맞아. 우리 SNS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애초에 또 모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8, 90까지 가기가 좀 수월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익명이라서 현실로 만나기가 어렵네요. 그 친구 만드는 연습을 거기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진짜 무르익으면 나중에 우리 SNS 그렇지. 업그레이드해서 만날 수 있게 하면 되죠. 저희가 정말- 또 오픈해줄 수 있잖아요. 맞아. 정보를. 그것도 좋겠네요. 저희가 90, 90을 인증해 너희들은 쌍방 복권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네. 우리가 매칭 해줄 수 매칭 있다면 프로그램. 근데 놀라운 얘기인 게 이게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에 실제로 들어가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 SNS의 궁극은 자기의 완전한 깊은 취향과 모든 거를 여기서 정리되잖아요. 추천해 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매칭인 거예요. 와. 너는 얘를 너무 만나봐. 괜찮네요. 둘 다 90점이고 상호 수용 될 것 같고 상호 복권일 것 같아. 흔히 말하는 아까 상처 아니라고 했지만 상처도 줄일 수 있고 그게 다음 업그레이드인데 하여튼 버전 1에서는 90점짜리 복권들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오. 이거 써보세요. 근데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권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너무 우리 홍보 같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기존의 걸 쓰더라도 깊은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쉽게 말하면 2,000번 이상이어야 돼.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오늘 좋았어요? 잘 잤어? 안녕? 이거 말고 그래서 우리 SNS는 서로 댓글 쓰는 게 무조건 그것도 200자, 100자 이상. 댓글도 100자 100자 이상은 해야 이상. 된다. 우리 라이프 코드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런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충만자 정도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거를 고루한 대화라고 안 하고 목마를 거야. 우리가 이런 컨텐츠 만든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 좀 찾으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커뮤니티든 SNS든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공교롭게 이 내용이 이어졌네요. 네. 재밌는 좋다. 대화였습니다. 저는 되게 큰 걸 얻었어요. 다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8, 90점까지 인정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어쨌든 100점은 아니라니까 꼰대와 MG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설픈 통합이 아니라. 일단 자 오늘 DM을 한번 보내보길 바라면서 일단 복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DM을 맞아. 일단 열심히 던져 본 다음에 다음에 실제 만남까지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후일담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또 듣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도 부계정 하나 파야 되나? 자 그러면 오늘 중만자들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